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전남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수확을 앞둔 과일이 떨어지는 등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과수원, 수확을 앞둔 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암에서만 50헥타르 규모의 배 재배 농가가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어 과일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태풍까지 겹치면서 올해 수확할 과일 대부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 보상 등 보험 제도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10호 태풍 북상 소식에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가 앞전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10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 하니까 그 올라오면 과연 남아있는 배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진짜 봄부터 정말 냉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노력해갖고 달려놓은 배가 이게 다 떨어진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막막하고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안의 한 택시 승강장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으며 강진에서는 가로수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등 53건의 시설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벼와 과일 등 피해는 집계된 것만 해서 60억 원 수준. 전라남도는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9월 6일에서 9월 7일 오전 사이에 우리나라에 북상 중일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준비했던 8호 태풍, 9호 태풍을 기저로 해서 10호 태풍 하이선을 대비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태풍 소식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전남 동부권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시장에서는 배수로가 막혀 성인 무릎 높이까지 침수됐고 출하를 앞둔 배의 낙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두 번의 태풍을 지나보내고도 다음 주 초 제10호 태풍 북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피해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9시쯤부터 전남 동부권에 태풍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속 141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여수 거문도 5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끊긴 전기는 4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공급됐습니다. 밤 10시에는 여수 교동 수산시장 내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수로에 물이 역류하면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긴급 배수가 이뤄지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부터는 낙과와 벼 도복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순천에서는 31헥타르 범위의 벼 재배 농가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균 강수량 92mm, 순간 최대 풍속 20.7m/s의 강풍이 이어지면서 벼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출하를 앞둔 순천 나간배는 올해도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 재배 농가 15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봤습니다. 농민들은 오는 주말 10호 태풍 북상 소식을 접하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손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과일 같은 것은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속이 상해죠. 지금 15호 태풍이 좀 올라온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참 올해 수확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천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서둘러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시작으로 태풍 장미와 바비, 마이삭까지 견뎠지만 태풍 북상 소식은 한 차례 더 들려왔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작업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에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튼대거나 동쪽으로 더 튼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큰 비로 약해진 집안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징후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량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경우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사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왔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 지역 봄, 여름 축제가 모두 취소됐죠.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호남권까지 확대되면서 가을 축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 관광축제, 2020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목포 항구축제. 목포시는 축제를 통해 낭만항구 목포의 역사를 다채롭게 선보이고 게릴라성 이벤트 행사와 특산품 판매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큰 산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세가 전남 지역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취소를 결정한 것. 이번에 목포 항구축제를 비록 취소하게 됐지만 하반기에 소규모 관광객 팸투어 추진, 그리고 온라인 박람회 참여, 또 길거리 버스킹 공연, 연안 크루즈 관광객 모객, 또 온라인 관광 목포 홍보 등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청년을 콘텐츠로 처음 개최했던 무안 YD 페스티벌. 이번 달 중 2회 행사가 예정됐지만 안전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고대 마한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영암 마한 축제도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로 취소 결정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남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지난해 13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을 불려들였던 축제였지만 이 역시도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불꽃축제의 좀 연속성은 좀 확보하고 또 여수 관광도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서 또 침체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또 나름대로 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불꽃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진이나 UCC 공모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불꽃축제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들에 대한 전시회나 또 금년도에 미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전시회도 좀 갖고요. 이외에도 진도의 문화예술제와 아리랑 축제, 장성의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된 전남 지역 가을 축제.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지역 축제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희창입니다. 최근 2주 동안의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4명 중 1명꼴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건데요. 전남에도 이런 환자가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순천시. 2주 동안 무려 63명이 감염됐습니다. 다행히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든 감염 경로가 파악됐습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전남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양 20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고 지난달 28일 확진된 목포의 개인 택시기사 60대 남성도 여전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3일 오후 2시 기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5명의 감염 경로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N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하거나 아니면 GPS를 확보해서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나오면은 그 지역의 확진자 동선을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CCTV로 확인해서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 동선이 겹쳤는지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꼬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겠죠. 이렇다 보니 전라남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확하고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 확진자 정보를 중앙역학조사반으로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된 부분은 중앙역학조사반에 이미 넘겼거든요. 그 부분에 모든 자료를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중앙역학조사반에서 경찰 협조 받아서 지금 현재 그분 경로를 더 다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경로를 파악하고 더 확인이 되게 되면은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전국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모두 1,049명.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도민들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예식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취소하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신부 김진주 씨.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예식을 3주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3달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없더라도 그냥 진행하자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확진자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손님 초대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추세로 봤을 때 3단계까지 격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연기를 한번 하자 해서. 다행히 위약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첩장을 다시 만들고 드레스를 다시 피팅하는 등 추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소 보증 인원입니다. 이제 연기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제 결혼식의 보증 인원은 이제 줄여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최소는 뭐 1,000만 원, 뭐 많게는 몇 천만 원의 그런 부담을 본인들이 또 해야 되는. 또 다른 예비 신랑 김세환 씨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맘졸이며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 인원인 하객 300명을 5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초대한 하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첩장을 어느 정도 돌린 후에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돼서요. 결국은 결혼식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만 데리고 하게 됐다. 죄송하다. 예식업계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8월에 다시 재확산이 되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마를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하지만 예식을 앞두고 고민만 깊어진 예비 부부들은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이런 일을 겪게 돼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도내 전통 사찰 97곳, 일반 사찰 573곳 등 총 670곳의 사찰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이 점검 결과 모든 사찰이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고 행사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와 출입대장 작성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찰 내 문화재 시설 보수업체에 대해서도 시설물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전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호남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숙박과 음식점 등이 줄면서 다소 감소했지만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0.6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슈퍼마켓 등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도민 87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5,376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월요일에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